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주식이 멘탈 게임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8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력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투자자 관망 속 주가 혼조, 국채 떨어지고 달러 떨어졌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 나스닥 지수는 0.49% 올랐지만 S&P 500 지수는 0.08%, 다우존스 지수는 0.36% 떨어졌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경기 민감주 오르지 않는 이유입니다. 나스닥은 지난주 고용보고서가 66만 명 예상했으나 그보다 적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덜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이틀 연속으로 올랐고요. 그러나 경기 민감주가 많은 가치주 위주인 다우존스 지수는 떨어졌습니다. 어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금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편 앞서 옐런 장관은 지난 주말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금리가 약간 더 높아진 환경이 오더라도 사회적인 관점과 연준의 관점에서 플러스일 것이라고 말했다. 원래 금리는 연준이 해야 할 얘긴데요. 행정부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옐런 의장은 연준이 하기 어려운 얘기를 자신이 대신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입니다. 소위 밑밥을 깔아놓고 혹시나 연준이 주장하는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 아니라면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물가가 연준이 주장하는 일시적인 현상일까 아니면은 옐런 의장이 얘기하는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일까라는 것이죠. 유가가 어제 70불에 미치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 이유는 소비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인데요. 여기 보시면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바닥을 기다가 2021년 2월을 기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이 2월이죠.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인은 유가, 구리 등 원자재가 올라가 가격 부담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다음은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작년 11월 이전까지는 올랐었지만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깐 올랐네요. 5월 같은 경우는. 이 얘기는 글로벌 공급 부족 때문에 원자재 가격은 올랐으나 수요가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사람들이 소비는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원자재는 비싸고요. 소비는 없고요. 따라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자재 올랐으니까 원자재 오른 원가를 가격에 전가를 시킬 수가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소비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비싸게 팔면 사람들은 안 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랐던 원유, 철강, 구리 등 산업재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구리 선물 가격이나 아니면 철광석 가격을 investing.com에서 보면 구리 선물 가격은 작년 10월이 정점이었고요.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10월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10월까지만 오르고 그 다음부터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리를 선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철광석 가격은 오르다가 2021년 5월 12일 기점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주가 지수인데요. 여기 보시면 5월 11일까지 40만 9,500원을 찍고 그 다음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후 17% 조정을 받아서요. 6월 8일 현재 33만 8,500원입니다.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원자재 슈퍼사이클 이런 거 없다. 2000년대 초반 원자재 슈퍼사이클은 중국이 2001년 WTO에 들어오면서 세계의 공장이 되었고요. 중국의 노예 노동력을 이용해서 전 세계 물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과정에서 원자재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올랐던 것이지만 현재는 그만큼의 소비 수요가 없기 때문에 원자재 슈퍼사이클은 없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경기 민감주 이전 고점이다. 경기 민감주를 갈아타라고 했지만 사실은 여행을 제외한 경기 민감주들은 거의 끝이 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얘기한 건 아니죠. 대부분 이제 보도나 아니면은 유튜브 같은 데서 얘기했었죠. 이제는 성장주로 갈아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성장주가 이제
그에 비해서 싸기 때문이죠. 서브 이슈입니다. 주식이 멘탈 게임인 이유. 요즘 한국 시장을 보면 코스피는 역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바로 경기 민감주 위주의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입니다. 즉 비인기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란 얘기죠. 앞에서 보았듯이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해서 포스코가 올라가는 듯 하더니 17%나 떨어지고 어제까지는 두산중공업 주가가 올랐습니다. 무려 한 달에 144%가 올랐습니다. 왜 올랐을까라는 것이죠. 소형 원자로 때문입니다. 앞으로 수소 경제가 되면 수소를 뽑아내야 되는데 수소를 뽑아내는 방법은 천연가스 개질 방법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소형 원자로로 뽑아내는 것이 수소를 뽑아내는 것이 가장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양국의 공동 진출 합의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사실 원전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탈원전 정책 때문에 힘들었죠. 그랬는데 원전의 로열티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원전 수주를 할 때마다 미국이 로열티를 갖고 갑니다. 따라서 한국이 탈원전을 하고 싶어 해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웨스팅하우스 문제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이 사실상 원전에서 손을 놓는 상태에서 원전 선진국은 프랑스, 한국, 중국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선진국이라기보다는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국가는 3개 나라뿐이죠. 그런데 인도에서 원전 100기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밀어줄 나라가 프랑스나 중국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원전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12%나 떡락하고 있네요. 뭐 한 9% 정도로 이제 떨어지는 것이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고점에서 산 개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공포가 몰려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산중공업은 2010년에 무려 78,000원까지 갔던 주식이 현재는 28,000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144%가 올라서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을 한국의 게임스탑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른가? 라는 것이죠. 비트코인이 7만 불까지 갔지만 현재는 35,000불이고요. 거의 50%가 가까이 빠졌죠. 그리고 게임스탑이 그 뒤를 잇더니 이제는 AMC입니다. AMC는 한국의 개미들이 지난달 최고로 많이 산 종목입니다. 원인은 양적 완화로 많이 돈이 풀린 거일 수도 있고요. 20대들이 주식을 코인처럼 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 따라잡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따라하기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외국인 비중이 높아지면 따라서 샀다가 개미의 비중,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파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미들은 이런 순환매 장에서 고점에 물리기가 쉽습니다. 이런 장에서 개미들이 돈을 잃는 이유가 무엇이냐? 외국인들은 어느 한 종목의 작업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이제 개미들이 따라오면 그때부터 팔면 수익이 남는 것입니다. 어떤 슈퍼개미는 시가총액이 작고 저평가된 나름의 우량 종목을 발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금이 있으니까 꾸준히 삽니다. 어느 정도 꾸준히 사냐? 1년 이상을 꾸준히 삽니다. 그러면 주가가 꾸준히 상승합니다. 그러다가 개미들이 붙어서 상승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슈퍼개미가 팔 때부터 금감원에서는 주가 조작으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우량 종목을 꾸준히 산 것뿐인데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외국인이나 슈퍼개미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금이 있으면 시세 조작이 가능합니다. 개미들은 우량주는 신경도 안 씁니다. 비트코인, 게임스탑, AMC, 두산중공업 같이 화끈하게 오르는 종목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고점에 물립니다. 고점에 물리면 대책은 무엇인가? 팔거나 버티는 전략입니다. 팔면 손해가 확정되니 대부분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두산중공업 같이 10년간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위 멘탈이 가출합니다. 이런 경우 물타기는 주약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오를지도 모르고 사실 오를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좌에 돈을 더 넣지도 빼지도 않고 그냥 방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등락이 심한 주식에 큰 돈을 넣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예, 큰 돈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큰 돈을 넣을 수가 없겠죠. 큰 돈을 넣었다가 크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처음에는 조금만 넣어둡니다. 큰 돈을 넣는 시기 어떤 시기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오르면 점점 더 큰 금액을 넣고요. 심지어 레버리지까지 쓰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떨어지면 고점에 물리게 됩니다. 레버리지를 썼다가 심하게 떨어지면 결국은 마진콜, 반대 매매를 당할 수도 있겠죠. 주식이 왜 멘탈 게임이냐? 오를 때는 멘탈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떨어질 때는 멘탈을 잡아야 됩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손실을 볼 때 마음의 고통이 더 심하기 때문입니다. 떨어질 때 왜 멘탈이 나갈까요? 단지 마음의 고통이 심하기 때문일까요? 그거일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떨어져도 올라온다는 믿음만 있다면 멘탈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떨어져도 올라온다는 믿음이 없다면 갈등하게 됩니다.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것이니 물타기를 해야 되나? 그러나 손절보다는 존버나 물타기를 택합니다. 그리고 더 큰 손실에 빠집니다. 떨어질 때 멘탈이 나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 세계 1등 주식을 사면 됩니다. 떨어지면 물타기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오를 것이기 때문이죠. 1등 주식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세계 경제는 망하기 때문입니다. 1등 주식이 그래도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2등과 순위바꿈을 합니다. 그러니 갈아타면 됩니다. 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떨어질 때 멘탈이 나가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밈 주식은 재미로 수익만 하자. 떨어질 때 멘탈이 나가지 않고 부자가 되려면 1등 주식을 꾸준히 장기 투자해야 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인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보다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식이 멘탈 게임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